작은 교회에 찬양팀을 세워주기 위한 SCF 워십밴드 캠프가 열렸습니다. 예장통합총회가 포천 제5군단 부대를 방문해 사랑의 온차를 전달했습니다. 성경적 가치관과 바른 인성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재미있게 복음을 전하는 가족 뮤지컬 그의 나라를 찾아서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어느새 목회 현장에서 필수 사역이 돼버린 찬양팀. 악기로 온 성도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장점에 교회들은 찬양팀 만들기에 바쁩니다. 하지만 예산은 물론 전문 인력조차 없는 작은 교회들에겐 꿈 같은 일인데요. 여기 작은 교회에 찬양팀을 세워주는 특별한 캠프가 열렸다고 합니다. 박은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소년부터 장년층까지 모두 악기 연주에 열을 내고 있습니다. 이틀 만에 배운 실력이라곤 믿기지 않을 정도입니다. 작은 교회 살리기 연합은 작은 교회가 찬양팀으로 다음 세대를 양육할 수 있도록 2박 3일 동안 SCF 워십밴드 캠프를 열었습니다. 밴드라는 것이 굉장히 다음 세대 청소년들에게는 이것이 좋은 무기가 됩니다. 늘 그냥 이렇게 홀로 예배를 드리고 어른들 틈에 껴서 예배 드리던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는 수동적인 입장이 아니라 예배자가 되어서 목사님을 돕는 사역자가 됩니다. 참가자들은 드럼과 키보드 등 자신이 배우고자 하는 악기로 16시간의 집중 교육을 받게 됩니다. 세션별로 전문 강사들이 꼼꼼하게 지도하는 것은 물론 보컬 트레이닝도 진행돼 작은 교회들의 바람을 한 번에 해결해주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프로그램으로 캠페인 전국 각지의 교회들이 참가했습니다. 참가자 중엔 교회에 찬양팀을 세우고자 휴가까지 내고 온 성도도 있었습니다. 저희 한수망대학교에서는 그 악기팀이 있는데 그 악기팀을 조금이라도 업그레이드를 하기 위해서 저는 직장인인데 휴가를 신청해가지고 이렇게 참석하게 됐고 여기서 모든 걸 배워가지고 가서 찬양 전도를 하기 위해서 이튿날엔 캠프에서 배운 것을 뽐내는 찬양 발표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참가자들은 자신이 악기를 다룰 수 있게 된 것에 자신감을 얻으며 교회로 돌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가 될 것을 다짐했습니다. 캠프가 끝난 후엔 전문 강사들이 매주 교회를 방문해 지속적으로 교육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참가 교회들은 약 1년 동안 교육을 받으며 찬양으로 다음 세대를 키워내는 귀한 예배자로 성장하게 됩니다. 구티비 뉴스 박은정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경기도 포천에 위치한 제5군단 부대를 방문해 사랑의 온차를 전달했습니다. 군 관계자들은 매년 겨울 장병들을 섬겨주는 한국교회에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국가안보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날 전달된 사랑의 온차는 예장통합총회와 소망교회 여전도회 후원으로 마련됐습니다. 이성희 총회장은 올 들어 가장 추운 날 사랑의 온차를 나누게 돼 감사하다며 우리의 작은 섬김이 장병들에겐 큰 힘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제갈용준 5군단장은 우리 군은 맡은 바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영하 20도의 체감온도를 견디며 적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국군 장병을 격려하기 위해 방문한 한국교회에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육군 제5군단은 군단장을 포함한 장병들이 매월 기도회를 가질 정도로 군선교 활동이 활발한 부대로 꼽힙니다. 예장통합 관계자는 추운 겨울이지만 따뜻한 차 한 잔으로 장병들이 쉼을 얻길 바란다며 한국교회는 계속해서 군장병들을 섬기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김민정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최순실 씨의 또 다른 태블릿 PC에서 최 씨가 국정교과서 정책에도 관여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문제의 태블릿 PC에는 정부가 국정교과서 방침을 발표한 다음 날 박근혜 대통령의 말씀 자료가 들어있었는데요. 박 대통령이 당일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국정교과서에 대해 발언한 말씀 자료가 전날 최 씨에게 보내졌다는 겁니다.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은 최근 특검 조사에서 이 사실을 특별히 기억하고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최 씨가 정확히 어떤 내용을 수정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상당한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2의 태블릿 PC를 둘러싼 추가 조사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야권의 대선 주자들이 본격적인 인재 영입에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취약 지역인 호남 지역을 공략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자신과 오랫동안 함께해온 측근들과 함께 캠프를 꾸리고 있고 박원순 서울시장은 시민단체 출신 의원들을 물색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 손학규 민주당 전 대표, 안희정 충남도지사, 이재명 성남시장도 발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되는 사례들도 많아 향후 후보들 간의 감정 싸움에 불씨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을 1억 원 이상 받은 가구의 비율이 처음으로 50%를 넘어섰습니다. 주택금융공사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담보대출 이용 가구의 52.8%가 1억 원 이상 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0년만 해도 25.7%였던 비율이 꾸준히 늘어나 2015년에는 49.8%에 달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1억 원 이상 2억 원 미만을 대출받은 가구는 37.8%, 2억 원 이상 대출 가구는 15%를 차지했습니다. 대출 만기는 30년이 가장 많았고 월 평균 상환 금액은 60만 원이었으며 41.5%가 월 상환액에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올해 설 차례상 비용 얼마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한국물가협회가 전국 6개 도시의 전통시장 8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인 가족 기준 올해 설 차례상 비용은 20만 6,020원으로 작년보다 5.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총 29개 조사 품목 중 계란을 포함한 17개 품목의 가격이 올랐고 12개 품목의 가격이 내렸습니다. 특히 계란은 30개들이 특란이 작년 설보다 108.7% 오른 9,870원으로 조사됐습니다. 반면 나물류와 채소 가격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기상 여건이 좋고 생육이 양호해 공급이 늘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과일도 지난해 기상 여건이 비교적 좋아 저장 물량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6년간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던 나주 여고생 살인의 범인이 드디어 밝혀졌습니다. 광주지법은 2001년 2월 4일 전남 나주에서 17살 여고생을 성폭행하고 잔인하게 살해한 김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범인 김 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증거가 불충분해 무혐의 처분되면서 오랫동안 미제 사건으로 분류돼 있었습니다. 그러다 2015년 태완이법 시행으로 살인죄 공소시효가 폐지되면서 검경이 추가 증거를 확보함에 따라 사건의 여고생은 16년 만에 억울함을 풀게 됐습니다. 태완이법으로 살인죄 공소시효가 폐지된 이후 유죄 판결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구티비 뉴스 김민정입니다. 학업 중단과 가출, 폭력 등의 문제를 겪고 있는 우리나라 위기 청소년이 4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대부분 특별한 진로나 삶에 대한 계획이 없는 아이들입니다. 다음 세대 위기 속에 한국교회는 어떤 사역으로 이들을 섬겨야 할까요? 홍희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식 전달에 편중돼 있는 학교 교육을 넘어 올바른 사회성을 길러주는 인성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교회는 성경적 가치관에 따른 바른 인성을 교육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백석대학교는 이 같은 사회적 요구에 따라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접목시킨 어린이 쿰캠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1년째 이어지고 있는 캠프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게임을 통해 협동심과 배려심을 기를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기독교 가치관뿐만 아니라 이 사회가 요구하는 바른 인성을 교육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사회 요구에 부응되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여한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자원봉사에 나선 대학생들도 섬김의 정신을 깨우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를 그저 귀찮은 존재로만 여겼던 청년들이 스스로 타인과 소통하는 법을 배우고 있는 겁니다. 저는 원래 방학 중간에 이제 아르바이트나 여행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뜻깊은 시간을 나눌 수 있었다는 점이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캠프 관계자는 한국교회가 사람다운 사람을 길러내는데 더욱 노력해야 한다며 특히 교회 학교에서도 하루빨리 성경적 인성교육을 도입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홍우연입니다.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캐릭터와 내용으로 복음을 전하는 가족 뮤지컬 그의 나라를 찾아서가 무대에 올라 눈길을 끕니다. 뮤지컬은 외모와 성적 등 세상적 가치를 강요당하는 주인공 쭈니가 세상 가치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또 다른 세계를 찾아가며 시작됩니다. 쭈니는 또 다른 세계가 바로 하나님 나라란 것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지, 예수님은 누구인지를 알아가며 어린이들에게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합니다. 공연은 자칫 지루해질 수 있는 이야기를 개성 있는 캐릭터와 성경 랩을 통해 유쾌하게 풀어냅니다. 특별히 이번 공연은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연을 기획한 바이블루트 문상훈 이사는 예수님도 복음을 듣고자 하는 이들에게 값없이 복음을 전했다며
뮤지컬을 통해 아이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라는 것을 알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1차 공연은 14일까지 CTS 아트홀에서, 2차 공연은 내달 4일까지 성수 아트홀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세상 속 크리스천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김준수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내 폰 안의 교회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크리스천 방송인 하하 이야기인데요. 큰 사고로 당한 친구들을 위해 식당 동업에 나서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8일 방송된 MBC 휴먼 다큐에서는 크리스천으로 알려진 하와 별 부부의 단란한 일상이 공개됐습니다. 이날 방송에서는 하와와 20년 지기 친구들의 사연이 소개됐는데요. 하하는 기쁠 때나 슬플 때 늘 함께했던 친구들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꿈이 좌절되자 함께 살아갈 방법을 모색했다고 합니다. 하하는 주변의 숱한 만류에도 불구하고 친구들과 함께 식당 운영을 시작했는데요. 혼자보다는 여럿이 함께할 때 행복하다는 자신만의 철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골프 선수는 팔을 한쪽 못 쓰게 되고 액션 배우를 꿈꾸던 친구는 다리를 못 쓰게 됐는데 그냥 백수가 된 거예요. 그러면 같이 살자 이렇게 된 거죠. 친구들에게 너무 퍼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냐는 주변의 시선에도 하하는 오히려 친구들에게 받은 것이 많다고 말하는데요. 친구들이 없었으면 지금의 자신도 없었다며 고마움을 드러냈습니다.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변함없이 친구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하하의 모습에 진정한 친구란 무엇인지 생각해보게 됩니다. 트로트 찬양사역자 구자영 목사를 사칭해 금전을 요구하는 사례가 생겨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구자영 목사는 SNS를 통해 사역을 하면서 금전을 요구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며 선한 사역의 열매를 이렇게 악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구 목사는 지난 2014년 한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에 출연해 큰 화제를 모았는데요. 트로트의 찬양곡을 접목한 노래를 불러 대중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믿음이 약해서 참도를 못했네. 내 옆에 앉은 김집사 짜라라짜짜짜 천국에 가서 주님 만나면 뭐라고 말을 할 텐가. 평소 구 목사는 자신을 하나님의 뽕짝가스로 소개하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매진해 왔는데요. 이번 일로 낙담하지 않고 앞으로도 활발한 활동을 기대해 봅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지만 도심 촛불 집회는 오늘도 계속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해드릴 소식은 12시간 연속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간구하는 기도연합운동 원크라이입니다. 주최 측은 유난히 상처가 많았던 지난해를 뒤로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한 해를 시작하기 위해 집회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2017년도 새해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노력은 기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라와 민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합시다. 이번 집회에선 나라와 민족, 온전한 회개, 교회와 연합, 다음 세대와 북한 등을 위해 기도할 예정인데요. 고영원, 광찬 등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찬양사역자들이 총출동해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원크라이 집회는 오는 13일 오후 6시부터 다음 날까지 12시간 동안 한성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내 폰 안의 교회는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영상이 있다면 전화나 이메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TV 뉴스 김준수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동성애 치유회복단체인 홀리라이프가 동성애자 전도를 위한 북카페 교회를 서울 종로에 설립합니다. 북카페 교회는 동성애자 상담과 직업 발선, 탈동성애 안내, 성경 공부 등을 진행하며 탈동성애 전문 교역자들이 상담과 신앙 교육에 나설 예정입니다. 한편 종로 일대는 200여 개의 게이바와 사우나, 마사지 업소가 밀집해 있습니다. 사단법인 아름다운 동행이 쪽방촌에 연탄을 기부하는 아이연탄맨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아름다운 동행은 한 가구당 겨울을 나기 위해 필요한 평균 연탄수는 600장이라며 쪽방촌은 빛이 들지 않아 최소 4월까지는 난방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목표 금액은 1,800만 원으로 50가정에 600장의 연탄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기독교사단체 좋은교사운동이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만 18세 투표권 허용에 대해 지지하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좋은교사운동이 지난해 11월 회원교사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상당수 기독교사들이 18세 참정권 부여에 찬성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단체는 학생들이 투표권을 지닐 때 학생을 존중하는 정책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고 근거를 밝혔습니다. 기독교 학교교육연구소가 내달 7일부터 8일 장로회 신학대학교에서 제18기 기독학부모 교실 지도자 과정을 개설합니다. 지도자 과정은 기독학부모의 자녀 이해, 학업과 은사 이해, 기독학부모 운동과 하나님 나라 등 8개의 강좌로 진행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고티비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